조사 간의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대표님들과 경정청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와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세무조사라는 것은 법과 원칙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지 누군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시행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과세권 남용이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법률 개정을 통해서 국세청의 과세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우리가 경정청구를 신고한 항목에 대해서만 검토할 수 있고, 우리가 신고하지 않은 그 외의 항목들은 담당 공무원이 검토를 할 수 없도록 국세기본법의 원칙상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자체도 국세청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납세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실시 사유도 국세기본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사람이 아닌 국세청의 국세통합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유만 열거하자면 납세형 여계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 거래 등의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경정청구를 하든 안 하든 애초에 그 기업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불법으로 탈세를 하지 말고 정당하게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거쳐서 세금을 줄이셔야 할 것입니다. 불구불리 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이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국가가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막는 일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세수가 부족하면 차라리 다른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금성적인 탈세원을 추적한다던가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본다든가 또는 해외 컴퍼니의 국부 이주를 더 심도 있게 조사한다던가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를 삭제해서 내년부터는 경정청구 사유를 줄이는 경우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기업 투자가 위축될 것이기에 정경련 등 기업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겠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이 축소된다고 해도 기존의 세금 환급액을 다시 국가에 돌려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회사가 경정청구 조건이 된다면 1년에 한 번 또는 최소 5년에 한 번은 꼭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조세특례제한법이 불리하게 개정된다고 해도 내년부터 그 혜택이 축소될 뿐이지 기존의 혜택은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경정청구라는 제도는 법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고, 삼성 SK와 같은 대기업들도 매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수십억의 세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세무사님, 경정청구하면 무조건 세무서가 나오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정청구하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라는 많이들 질문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정청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에 과세당국에 세금 다시 돌려주세요 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무사님, 경정청구하면 무조건 세무조사 나오나요? 네, 아무래도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을 환급받기 때문에 이거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이 진행되는데요. 해당 기준에는 경정청구를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경정청구 시에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느냐? 또 이건 아니거든요. 무분별하게 탈세적으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서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진행할 시에는 내가 무분별하게 어떤 탈세적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를 체크하면서 방향을 설계하셔야 한답니다. 네, 세무사님. 네. 경정청구가 어쨌든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애초에 신고를 잘했으면 될 것을 왜 굳이 경정청구는 하게 되는 걸까요? 안나 세무사님, 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고용중대 세액공제를 예를 들면 네. 사실 고용중대 세액공제라는 것이 고용이 증대되었다면 네.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모든 법인들이 고용이 증대된 모든 법인들이 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았을까요? 뭐 요건을 가졌다면 다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맞는 얘기인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 이유는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확인을 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는 이로 인해서 추징이 되게 되면 이와 관련한 가산세 등을 세무대리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본인이 인지한 세액공제 요건을 정확히 자기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지만 이런 보수적인 기준에서 잘 모르겠어 하면은 신청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대부분 안 그리고 하는 또 거죠. 다른 이유로는 세액공제 효과가 큰 만큼 사후관리도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다 보니 한 번 신청하고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연도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도 사후관리를 요건을 파악해서 다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모르게 넘어가.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바쁘신 분들이 몰라 아, 네. 그냥 신고 빼고 가자 네.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 부분은 너무 세무대리인만 탓할 수도 없는 것이 뭐 요즘에 인터넷에 기장을 좀만 검색해보면 5만원, 7만원, 10만원 너무 맞아요. 싸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세무서 사무실에서 당연히 이익이 나려면 업체 수를 늘려야 되는데 많은 업체를 한꺼번에 관리를 하면서 납세자 개개인마다 적용 가능한 세액 감면이나 공제를 찾아서 혜택을 보게 하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너무 어렵죠. 네, 그리고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았어야 되네? 이 부분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신고했는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경정 청구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그래서 부분이 이제 보통 이제 경영자들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존에 신고했었던 세무사님이 경정청구를 바로 잡는 것보다는 네. 경정청구만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 세무법인에 의뢰를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혹시 이제 경정청구를 진행하려는 대표님들은 어떤 기준에서 경정청구 전문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님을 선택하면 좋을지 팁 좀 주시죠. 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세 하는데요. 가지나. 네, 첫 번째, 리스크 없는 세금 환급 여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정 이것도 다 해주면 다음 주에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네. 네.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우리 부회장님 지금 현재 서울지방세무사의 부회장님이시고 서초 세무서장님 그리고 진주 세무서장님 그리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급 사부 과장 그리고 서울청 중부청 조사부 팀장님 또 납세자 보호관 담당관까지 아주 네. 화려한 이력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요. 지금 경정청구 지금 굉장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경정청구란 정확하게 어떤 건지, 경정청구의 정의는 어떤 건지 한번 네, 이게 뭐 네. 세법적인 용어라서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네. 간단하게 한자로 크게 얘기하면 이제 국세청이나 세무서로 하여금 이를 정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서 환급해 주십시오 하는 이제 그런 권리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도 영업을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사실 이 국세 환급금 특히 이제 납세대 차고납부에 경정청구 환급액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환급 네네네 경정청구 환급액이 국세 통계집이라든지 네. 국가 통계 포털에 들어가면 저거 내용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국세청에서 총 환급하는 건 한 거의 매년 70조에서 한 80조 정도가 되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경정청구라는 거는 한 3조 원 내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을 때는 뭐 한 4조 2, 3천 원, 좀 적을 때는 한 2조 5천 원 정도 어느 정도 환급을 하고 있죠. 네.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네, 이거 경정청구하면 네, 찍히는 거 아니냐? 지킨다. 네.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니냐? 음, 오늘 오전에도 네, 능성에 있는 모 제조업체 대표님과 미팅을 하는데 네, 재무이사님이랑 같이 셋이서 미팅을 했는데요. 네. 10년 동안 그 조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아, 올해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네.
이것까지 하면 더 과하게 징벌적으로 네. 많은 금액을 또 더 세밀하게 괘씸죄로 네. 보복을 당하는 게 아니냐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 네. 아무리 뭐 그거와 관계가 없다고 해도 그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실무에 또 워낙 그 세무조사에 관련해가지고 조 권위자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나는 명확하게 그것부터 네네. 말씀드릴게요. 경정 청구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은 네. 그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법의 규정이 있어야지 누가 괘씸하다 또는 누가 믿다고 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정부의 어떤 세수를 한국을 받아가면 좀 뭐 싫어할 것 같다. 또 나중에 무슨 괘씸적으로 해서 부익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네. 정부라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거든요. 그죠? 근데 국민한테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이렇게 하지 뭐 축구를 뭐 안 주고 이런 정부는 뭐 정부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물론 이제 세수가 모자라면 저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세수가 모자라면 음성 탄로 세원을 뭐 개발한다든지 변칙 사수 증여를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본다든지 네. 또 뭐 해외 컴퍼니 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뭐 국비주인지 이런 걸 봐서 우리가 혹시 세원을 관리하고 하지 그냥 정당하게 경정 청구했는데 그 환급 얼마를 안 주고서 뭐 이렇게 하겠다? 그거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조금 더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면 네, 서초 세무서장님 하실 때 네, 경정 청구 많이 이제 들어오셨을 텐데 네. 그 경정 청구 들어온 기업에 대한 조사에 대한 어떤 압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케이스 자체가 아예 없나요? 그런 거 없죠. 또 그런 걸 하게 되면 과세권 날려야 되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야, 누구는 조사받고 내가 조사받았는데 네. 내가 왜 조사받았지? 그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뭐라? 거기에는 다른 뭐 잘못이 없나?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항상 국세청에서 행정을 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스크린하기도 하고 또 법률 개정을 통해서도 국세청이 마음대로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때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결정체가 국세기본법에 딱 명확하게 못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 경정 청구와 세무조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죠. 네. 네, 여기까지가 네. 기존에 그 사업주분들께서 이제 세무 대리인이 있으셨을 텐데 그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 납부를 잘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환급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환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법 자체가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세특례제한법은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지원 항목이라든지 특례를 열거해주는 법이거든요. 조세특례제한법 자체가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0번 정도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통상 일반적으로 기장관청에서는 한 직원당 40개에서 70개 정도 기장 벌채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수시로 개정되는 그 법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하는 게 현실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중소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기존에 관리하시는 세무서 사무실이나 회계 사무실이 있으실 텐데 저희 경영주무 자체를 기존 사무실에서 과연 할 수 있냐 없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가능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뭐 민사 전문 있으시고 형사 전문 있으시고 뭐 가사 전문 있으시듯이 저희 전문가 같은 경우는 잘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관리하시는 세무사님이 계시다 하시더라도 조세 특례 제한법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하는 그런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고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보완이